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다산정약용의 지혜에서 시작됩니다. 다산정약용은 조선 후기의 대석학이자 실학자로 타인과의 관계에서 무엇보다 자기 존중을 우선시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아낄 줄 알아야 타인에게도 올바르게 인정받을 수 있다 라며 사람 관계에서 지나치게 자신을 낮추기보다 내면의 가치를 지키고 경계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삶에서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 것은 물론 의미 있는 일입니다. 흔히 좋은 사람은 타인을 배려하고 상대의 어려움에 발벗고 나서서 도움을 주는 모습을 떠올리게 되죠.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지나칠 때 발생합니다. 그 마음이 타인의 요구를 무작정 받아들이는 모습으로 이어지거나 관계에서 스스로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될 때 우리는 점차 좋은 사람이 아닌 쉬운 사람이 되어가곤 합니다. 조선시대의 다산정약용이 제시했던 관계의 지혜는 타인의 요구에 끌려다니며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를 우선시할 때 진정으로 건강한 관계를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처럼 자기 존중을 지키며 상대와의 관계에서 균형을 잡을 때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좋은 사람이자 결코 쉽지 않은 사람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다산정약용의 지혜를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되 쉬운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을지 그 관계의 경계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을 사랑하라 입니다. 조선시대의 석학 다산정약용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첫 번째 자질로 자기 존중을 꼽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다른 사람도 올바르게 사랑할 수 있다고 강조했죠. 여기서 말하는 자기 사랑은 단순히 자신을 예뻐하는 차원을 넘어 자신의 가치와 경계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자 하는 것은 누구나 품고 있는 자연스러운 욕구입니다. 그러나 타인의 기대에 응하려는 그 마음이 지나쳐 타인의 요구에 휩쓸리다 보면 우리는 점차 우리의 고유한 가치마저 잃어버릴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좋은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고자 무조건적인 희생과 친절을 베풀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관계의 균형이 깨지고 결국 남들에게 쉬운 사람으로 여겨지기 쉽습니다. 정약용은 이러한 자기 희생적 친절을 경계하며 진정한 친절은 자기 존중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를 존중하는 마음이 없는 친절은 진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상대방에게도 오히려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주위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다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의 가치를 잃어버린 김 씨의 이야기를 통해 좋은 사람으로 남으면서도 자기 가치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보려 합니다. 김 씨는 40대 후반에 작은 자영업을 시작해 수십 년간 같은 자리에서 가게를 운영해 온 사람입니다. 김 씨는 늘 온화하고 긍정적인 사람으로서 주위에서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사람을 좋아하고 친절한 성격 덕분에 이웃과 고객들 사이에서 참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인정받는 것이 자랑스러웠죠. 하지만 김 씨에게 있어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단지 친절한 사람이 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녔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주위 사람의 어려움을 함께하려 했으며 때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도우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김 씨에게 부탁을 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가게에서 물건을 살 때마다 늘 가격을 깎아 달라는 고객이 있었고 김 씨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에 선뜻 깎아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작은 호의가 기분 좋게 느껴졌지만 그 고객은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니 그저 몇몇 특정 손님이 아닌 거의 모든 손님이 물건 값을 깎아달라고 요구했고 김 씨는 그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웃들이나 오랜 지인들 사이에서도 발생했습니다.
김 씨가 돈을 빌려줄 때마다 처음에는 갚겠다고 말하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빌린 돈을 돌려주지 않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김 씨는 그저 자신이 베푸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는 사실에 혼란스러웠고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마음 한편에는 언젠가 나도 도움이 필요할 때 이 사람들이 나를 돕겠지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정작 그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이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씨에게 큰일이 생겼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로 가게 수입이 끊겼고 급히 돈이 필요하게 되었죠. 김 씨는 그동안 자신이 도왔던 이웃과 지인들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연락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답은 뜻밖이었습니다. 김 씨, 지금까지 다 준 거 아니었어요? 이제 와서 갚으라니 너무하네. 너무 딱딱하게 구네. 이럴 줄은 몰랐어. 오히려 되갚아달라는 그의 부탁에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김 씨는 이 대답을 듣고 그동안 자신이 좋은 사람으로 남기 위해 스스로를 얼마나 희생했는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비추고자 애써왔지만 사실상 자신은 그들에게 쉬운 사람으로 비춰졌음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김 씨는 그동안 자신이 베풀었던 무조건적인 친절이 결국 자신을 소진시키고 사람들에게 쉽게 여겨지게 만들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김 씨는 자신의 가치를 지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가게를 다시 열면서부터는 고객들이 가격을 깎아달라고 할 때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처음에는 주위 사람들도 당황해했지만 차츰 김 씨의 결심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김 씨는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보호할 수 있었고, 이제는 존중받는 관계 속에서 진정한 좋은 사람으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다산 정약용이 남긴 가르침 중에서 자기 가치를 지킬 때 진정한 관계가 형성된다는 말씀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좋은 사람이 되려는 마음과 자기 존중을 지키는 마음은 결코 반대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남에게도 건강한 도움과 진정한 친절을 베풀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타인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만이 친절이 아닙니다. 관계에서 필요한 선과 경계를 지키며 나의 가치와 시간을 소중히 여길 때 주위 사람들도 그 존중을 인지하고 나를 진정으로 소중히 여깁니다. 김 씨의 경험이 보여주듯 자아 존중이 없는 호의는 결국 남에게 이용당하기 쉽고 나아가 타인이 우리를 무시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타인의 부탁에 응할 때도 우리의 가치와 시간을 지킬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진정한 좋은 사람은 남의 기대에 맞춰 자신을 끝없이 희생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존엄을 지키며 나의 한계를 지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되 쉬운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나의 마음과 경계를 먼저 지키며 타인에게 나의 의사를 솔직하게 표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거절할 필요가 있을 때는 단호하게 선을 긋는 것이 상대와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신뢰를 쌓는 길이 됩니다. 스스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기반으로 할 때 우리는 누군가에게 진정한 의미의 좋은 사람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요구를 무조건 들어주며 나를 소진시키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지켜가며 건강한 관계를 맺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기 사랑이며 그것이 다산 정약용이 남긴 깊은 지혜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지혜롭고 현명하게 판단하라 입니다. 조선 후기의 실학자이자 대철학자인 다산 정약용은 사리분별에 있어 지혜가 가장 중요하다며 타인의 요청이나 요구를 섣불리 받아들이지 말고 그 이치와 본질을 먼저 파악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지혜로운 판단력이야말로 진정으로 좋은 관계와 삶을 지켜주는 강력한 방패라고 말했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종종 가까운 사람들에게 부탁을 받거나 도움을 요청받곤 합니다. 처음엔 가볍게 시작된 부탁이 때로는 부담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무리한 요구로 발전하면서 관계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진정한 관계를 맺으려면 타인의 요구에 지나치게 얽매이거나
그 요구를 무조건적으로 들어주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방법입니다. 자칫 나 자신이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상대방에게 맞추게 되는 순간 상대방에게 기대 이상의 의존을 허용하게 되어 관계의 건강함이 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산 정약용이 강조했던 사리분별의 지혜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로 인해 나와 타인 모두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판단할 줄 아는 현명한 선택을 의미합니다. 오늘 사연에서는 타인의 요구를 무분별하게 받아주다 큰 상처를 입고 난 후에야 지혜로운 판단의 가치를 깨닫게 된 이 씨의 이야기를 통해 타인의 요구에 대한 분별력의 중요성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씨는 60대 중반으로 얼마 전 은퇴 후 오랜만에 맞이한 여유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씨는 평생을 성실히 일해왔고 그 덕분에 가족과 주변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늘 주변에 좋은 사람이라는 평판을 받으며 살아온 그는 은퇴 후에도 동네 친구들이나 이웃들에게 의지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에서 큰 보람을 느끼며 어떤 부탁이든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이었죠. 어느 날, 이 씨의 오랜 친구가 다급한 표정으로 이 씨를 찾아왔습니다. 친구는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큰돈을 잠시 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오랜 친구가 애타는 표정으로 도움을 청하는 상황에서 이 씨는 고민 끝에 자신의 저축에서 상당한 금액을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친구가 곧 갚겠다는 약속을 믿었고 그가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친구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 씨는 처음에는 이해하려 했지만 점점 답답한 마음에 지쳐가며 어렵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이 씨의 연락을 차일피일 미루며 상황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씨는 용기를 내어 친구에게 직접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돈이 급하게 필요했던 상황이라 큰 기대는 없었지만 그래도 어떤 약속이나 해결책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드디어 친구를 만난 이 씨는 그의 반응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구는 오히려 그렇게 돈 때문에 예민하게 구는지 몰랐다. 며 이 씨를 비난하는 듯한 말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친구 사이에 그 정도는 이해해줘야 하지 않겠어? 라는 말에 이 씨는 큰 배신감을 느꼈고 그 친구와의 관계는 결국 완전히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친구를 믿고 금전적으로 큰 희생을 감수하며 도움을 준 대가가 결국 이렇게 돌아오다니 이 씨는 자신의 분별력 부족이 가져온 결과에 깊은 자책감을 느꼈습니다. 이 씨는 그날 이후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평생을 성실히 살아오며 남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기쁘게 여겼던 자신이었지만 그동안 누군가의 부탁을 받으면 항상 선뜻 응해주는 태도를 유지해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타인을 도와주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며 때로는 자신과의 관계를 스스로 돌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제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 씨는 타인의 요구를 신중하게 검토하며 자신의 상황을 먼저 고려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주변 사람들도 처음엔 달라진 이 씨의 태도에 다소 낯설어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점차 그의 선택을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씨는 스스로의 가치를 존중하며 진정 필요한 순간에만 도움을 줄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좋은 사람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산 정약용은 모든 관계는 사리분별에서 시작된다 고 강조했습니다. 타인의 요구에 무조건 응하는 것은 관계에서 갈등과 오해를 부를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스스로의 신뢰를 해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로 인해 자신이 희생하게 되거나 상대방이 나를 당연한 존재로 여기게 된다면 이는 관계의 본질을 해치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현명한 사람은 남을 돕기 전에 그 도움의 의미와 자신의 상황을 먼저 신중하게 판단할 줄 압니다. 타인의 부탁을 받을 때 그 요구가 진정 필요한지, 그리고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바칠 만한 가치가 있는지 냉철하게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그러한 과정에서 나 자신의 감정과 상황을 존중하며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입니다. 남을 돕는 것은 물론 중요하지만
지혜로운 판단을 통해 진심으로 의미 있는 도움을 주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고 건강한 관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요구에 무작정 응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거절하고 자신의 상황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좋은 사람으로 남을 수 있으며 관계 속에서도 서로를 더 깊이 존중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타인에게 의존하지 말고 독립하라. 조선의 위대한 사상가 다산정약용은 관계와 삶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덕목으로 자주적인 삶을 꼽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서지 못하면 남에게 의존하게 된다고 하며 스스로 중심을 잡고 독립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산이 이처럼 자립의 중요성을 말한 이유는 타인의 기대와 보호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삶이 궁극적으로는 자신을 잃고 삶의 진정한 자유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삶의 주도권을 타인에게 맡긴다는 것은 나 자신의 방향성을 잃고 자신이 아닌 타인의 필요나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는 점점 자신의 존재감을 잃어버리게 되고 시간이 흘러 혼자 설 수 있는 힘을 상실하게 되죠. 자립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단지 경제적으로 독립한다는 의미를 넘어 나만의 생각과 목표로 삶을 이끌어 나가며 자신의 중심을 잡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깝고 소중한 가족이라 하더라도 그들에게만 의존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스스로의 가치를 존중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이번에는 타인에게 의존하며 평생을 살아왔던 박 씨가 남편과 자녀들의 기대에 의지한 삶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새롭게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다산의 가르침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박 씨는 60대 초반의 여성으로 오랜 시간 동안 남편과 자녀들에게 의존하며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직업을 가졌고 두 자녀는 어머니를 배려해 집안일을 자주 돕곤 했습니다. 그래서 박 씨는 경제적인 부담에서 벗어난 채 가정의 돌봄 역할을 해왔고 가족의 편안한 생활을 위해 헌신하는 삶이 자연스럽게 익숙해졌습니다. 가족을 위한 지원과 집안 살림이 그녀의 삶전부가 되었고 자신만의 꿈이나 목표를 세우는 것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흘러갔고 어느 날 남편이 건강을 잃게 되면서 상황은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병세가 심각해지자 박 씨는 이전과 다른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가족의 버팀목이 되어주던 남편이 병상에 눕게 되자 박 씨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듯한 공허함과 혼란에 빠졌습니다. 게다가 그동안 의지하던 자녀들도 각자의 삶을 찾아 떠나면서 박 씨는 한순간에 홀로 남겨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모든 것을 가족에게 바쳐온 삶이었지만 정작 스스로를 위한 삶의 기반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혼자 남겨진 박 씨는 그동안 자신이 단순히 남편과 자녀들의 삶에 매달려 살아왔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의존했던 대상들이 곁에 없는 현실을 마주한 순간 그동안 자신이 주체적인 삶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박 씨는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바라보며 깊은 허무함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건강 문제와 자녀들의 독립은 그녀에게 큰 상실감과 혼란을 안겼고 더 늦기 전에 자신만의 삶을 찾아야겠다고 다짐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박 씨는 자신의 삶을 새롭게 개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평생을 가정 안에서 살림을 돌보며 살아온 그녀에게는 자신을 위한 취미나 관심사가 딱히 없었지만 소소하게 자신만의 취미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동네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미술 수업에 등록해보기로 했고 거기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또래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평소에 하지 않던 활동들을 시도해보는 동안 박 씨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또한 그녀는 작은 일거리라도 해보자는 결심을 하고 지역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자신이 경제활동을 한다는 것이 익숙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가 생기고 자신이 가정 밖에서도 의미 있는 일을 한다는 사실이 자존감을 높여주었습니다. 새로운 일자리에서 작게나마 수입을 벌어들이며 경제적 자립을 이루어 나가는 동안
박 씨는 오랜만에 삶의 활력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점차 그녀의 삶은 다시금 중심을 잡아가기 시작했고, 이제는 자식들이 아닌 스스로가 삶의 주인임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산 정약용은 자신의 삶을 남에게 맡기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의존하고 기대기 시작할수록 자아는 점점 더 약해지고 삶의 주도권은 타인에게 넘어가기 쉽습니다. 자주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나만의 목표와 기준을 가지고 타인의 기대에 휘둘리지 않으며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의존할수록 우리는 삶의 방향성을 잃어버리기 쉽고 나아가 진정한 자존감을 가질 기회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박 씨의 이야기가 보여주듯 남편과 자녀들에 의존하며 살아가는 삶은 표면적으로는 안정되고 편안해 보일 수 있지만 그 내면에는 자립하지 못한 공허함이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의지하던 사람들이 더 이상 곁에 없게 되거나 그들 역시 독립적인 삶을 찾아 떠나게 되면 나 자신의 삶은 방향을 잃고 흔들리기 쉬운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자립은 경제적 자립을 넘어 나만의 가치관과 목표로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편이나 자녀에게 기대는 삶이 아닌 스스로 중심을 잡고 작은 것에서부터 주도적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기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기댈 필요가 없는 자립심을 기를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을 자신의 힘으로 지켜나가는 진정한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박 씨가 새로운 취미와 일자리를 찾으며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된 것처럼 우리는 언제든지 내 삶의 주인으로 돌아갈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삶을 꾸려나갈 때 오는 자부심과 안정감은 타인이 줄 수 없는 오직 자기만이 얻을 수 있는 진정한 행복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의 중심을 지키고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려는 결심이야말로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가르침입니다. 네 번째는 경계선을 명확히 하라입니다. 조선의 실학자 다산 정약용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적절한 경계와 거리 두기를 중시했습니다. 그는 경계가 없는 친밀함은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며 사람 간의 관계에서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 큰 의미를 지니는 말입니다. 가족이나 친구처럼 우리가 가까운 이들에게 마음을 다해 친절을 베풀고 도움을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때로는 그러한 선의가 무분별하게 사용될 때 오히려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다산의 가르침은 우리가 경계를 세움으로써 오히려 관계의 건강함을 지킬 수 있다는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자신의 호의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 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친절과 지나친 관여는 때때로 오해를 일으키고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사연은 친구와의 관계에서 경계를 지키지 못하고 지나치게 가까워지려다 큰 상처를 입은 최 씨의 사례를 통해 경계의 중요성을 되돌아보려 합니다. 최 씨는 50대 중반의 남성으로 활발하고 부침성이 좋으며 주위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친구들과의 관계를 매우 소중히 여기며 자주 만나 시간을 보내고 서로의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며 마음을 나누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특히 최 씨는 늘 친구들에게 도움을 아끼지 않으며 친구의 부탁을 들어주고 그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는데 열심이었습니다. 최 씨의 이런 성격 덕분에 친구들은 그를 언제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중 한 친구인 성호는 어려운 가정사와 경제적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었고 최 씨는 그를 진심으로 돕고 싶었습니다. 성호는 이혼 후 자녀들과 함께 살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최 씨는 친구의 고통을 함께 느끼며 그의 곁에서 여러 방면으로 도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성호가 아이들을 돌보는 시간을 덜기 위해 최 씨는 자주 그의 집에 찾아가 집안일을 돕거나 아이들을 돌봐주었고 성호가 스트레스를 덜 수 있도록 주말마다 시간을 내어 산책이나 운동도 함께 해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호가 최 씨에게 다급히 연락을 했습니다. 아이가 갑작스럽게 병이 나서 병원에 가야 하는데 자신의 상황이 여의치 않다며 최 씨에게 아이를 돌봐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최 씨는 기꺼이 도움을 주겠다며 병원에서 밤을 새우며 아이를 보살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도 성호는 집안의 여러 일들을 최 씨에게 자주 부탁하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는 처음에는 친구의 상황이 딱하다고 생각해 매번 그의 요청을 수락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담감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더욱이 성호가 아이들의 학교 문제나 교육 문제까지 최 씨에게 상담하며 해결책을 요구하기 시작했을 때 최 씨는 자신이 그에게 지나치게 깊이 개입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도움을 주었던 만큼 성호를 갑자기 거절하기가 어려워 묵묵히 그의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최 씨가 갑작스럽게 가족 모임이 생겨 성호의 요청을 들어주지 못하자 성호는 화를 내며 최 씨에게 서운함을 토로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알면서 어찌 이럴 수 있느냐 는 성호의 말에 최 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최 씨는 자신이 그의 상황에 얼마나 깊이 관여했는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도움을 주는 일에 집중하다 보니 어느새 최 씨 스스로도 그의 문제에 깊이 얽혀버린 것이었죠. 최 씨는 그제서야 그가 가까운 친구라는 이유로 스스로 경계를 지키지 않고 지나치게 성호의 삶에 개입하게 된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습니다. 이후 최 씨는 성호와 거리를 두며 적당한 선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일상적인 안부와 관심은 지속하되 성호의 요구에 모두 응하지는 않았고 대신 자신에게도 개인적인 삶이 있음을 명확히 전했습니다. 최 씨는 그 후로 친구와의 관계에서 경계를 세우며 서로가 존중할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다산 정약용은 가깝다고 해서 경계를 허물면 오히려 해가 된다고 했습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지나치게 깊이 개입하거나 상대방의 문제를 지나치게 떠안으려 하는 것은 오히려 관계의 건강함을 해칠 수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적절한 거리와 경계를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나친 친절과 무분별한 도움은 오히려 상대방에게 의존성을 부추길 뿐 아니라 나아가 상대방이 자신에게 당연한 듯 요구를 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최 씨의 사례가 보여주듯 가까운 관계일수록 서로를 존중하고 각자의 생활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할 때 진정한 의미의 건강한 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타인의 삶에 진심으로 도움이 되길 바라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삶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순간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되 그 도움의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스스로를 지킬 때 비로소 진정한 관계와 존중이 이루어집니다. 5번째는 말과 행동의 절제를 지켜라 입니다. 조선시대의 대철학자 다산 정약용은 사람의 품격이 말과 행동을 통해 드러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행동과 말은 사람의 품격을 드러낸다고 하며 상대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존중받는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신의 감정과 말에 절제를 두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불필요하게 직설적이거나 지나치게 감정적인 표현을 하면 서로에 대한 신뢰가 손상되고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람 간의 관계는 예민한 균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소한 말 한마디가 타인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말과 행동에서의 절제가 어려운 이유는 누구나 감정의 기복을 느끼고 때로는 자신도 모르게 실언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신중하게 절제된 표현은 상대에게 예의를 갖추는 것일 뿐 아니라 자신의 품위를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신중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곧 자신의 품격을 높이는 길이자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드는 출발점이 됩니다. 이번 사연에서는 무심코 한 말로 인해 큰 오해와 갈등을 겪게 된 윤 씨의 이야기를 통해 말과 행동에서 절제를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돌아보겠습니다. 윤 씨는 40대 후반의 성격이 밝고 활발한 남성으로 직장에서 늘 솔직하고 직설적인 성향 덕에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샀습니다. 가벼운 농담을 좋아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밝은 태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기에 그의 주변에는 늘 동료들이 모여들었고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 솔직함은 큰 장점이었지만 가끔은 그 솔직함이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가벼운 농담이 때로는
상대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자주 잊곤 했죠. 어느 날 윤 씨는 점심시간에 친한 동료들과 식사를 하며 회사의 새로운 정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최근 회사가 발표한 인사이동과 업무 분배 정책이 그와 동료들에게 불만을 일으키고 있었죠. 윤 씨는 웃으며 장난스레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회사도 점점 다 망해가는 것 같아 라는 발언이었습니다. 그는 동료들이 웃으며 넘길 거라 생각했고 분위기를 가볍게 만들고 싶어 던진 말이었지만 그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동료가 있었습니다. 이 동료는 윤 씨의 발언을 지나치게 무겁게 받아들였고 이를 또 다른 동료에게 전달했습니다. 며칠 뒤 윤 씨는 상사에게 호출을 받았습니다. 상사는 윤 씨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며 회사 분위기에 불만이 있다면 개인적인 자리에서도 삼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씨는 너무 당황했습니다. 그저 농담으로 한 말이었을 뿐인데 그것이 왜곡되어 상사에게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상사에게 꾸지람을 듣고 나오며 윤 씨는 깊은 후회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문제가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회사에서 그의 발언이 조금씩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특히 사내에서 부정적인 인상을 주지 않으려던 동료들 사이에서 윤 씨를 점점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윤 씨는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사적인 자리라 해도 직장에서의 불만을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타인에게 어떻게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발언을 듣고 자신을 의심하게 된 동료들로 인해 그의 사내 평판에도 타격이 생겼습니다. 그는 이번 일을 겪으며 자신의 말과 행동을 좀 더 절제했어야 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중하지 못했던 말 한마디로 회사에서의 신뢰는 물론 동료들과의 유대감마저 흔들리게 된 것입니다. 윤 씨는 이 사건 이후 자신의 말과 행동을 되돌아보며 절제된 표현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그는 사소한 말이라도 신중하게 생각하고 말하는 습관을 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앞으로는 사석에서도 자신의 발언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를 충분히 고려하고 필요 이상의 감정적인 표현은 삼가기로 했습니다. 그는 말과 행동에서 절제를 지킬 때 사람들로부터 더욱 신뢰를 얻을 수 있으며 진정한 관계 속에서 존중받을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산 정약용은 말과 행동이 곧 품격을 나타낸다 고 했습니다. 지나친 솔직함이나 경솔한 감정 표현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거나 때로는 자신의 신뢰와 이미지마저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은 순간적으로 던질 수 있지만 그 말이 남에게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클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가까운 동료나 친구, 가족 사이에서도 말과 행동에 있어 절제를 지키는 것은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중요한 자세입니다. 윤 씨의 사례에서 보듯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오해를 낳고 그로 인해 직장 내 신뢰와 관계를 해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저 가볍게 한 농담이라도 누군가에게는 큰 충격을 줄 수 있으며 그 말이 전해지는 과정에서 점점 왜곡되어 부정적인 영향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절제된 표현과 신중한 말하기는 관계를 지키고 상대에게 믿음을 주는 기초입니다. 우리가 말과 행동에서 절제를 지키고 상대를 존중할 때 관계는 비로소 진정한 신뢰와 존중으로 이어집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말과 행동에서 남을 배려하며 그 절제된 태도가 곧 스스로의 품위를 지켜주는 방패가 됩니다. 다산 정약용이 강조한 말과 행동의 절제는 단순한 언행의 조심을 넘어 관계 속에서 서로에게 신뢰와 존중을 줄 수 있는 진정한 지혜입니다. 6번째는 타인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지 마라, 입니다. 조선 후기의 석학다산 정약용은 타인을 돕고 사랑하는 일이 중요하지만 그 또한 절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너무 많은 것을 주는 것은 오히려 타인에게 해가 될 수 있다, 고 하며 지나친 희생이 자칫 타인의 의존성을 키우고 스스로를 지치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많은 것을 내어주고 싶어 하지만 이러한 무한한 희생이 관계의 건강함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관계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균형 있는 주고받음이지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이 아닙니다. 적당한 선에서 배려하고 도와주는 것이 타인에게도 스스로 서는 기회를 주고 나에게도 온전한 자아를 지킬 수 있는 길이 됩니다. 오늘 사연에서는 가정과 가족을 위해 자신을 무한히 희생했던 김 씨의 이야기를 통해 지나친 희생이 가져오는 역효과와 희생의 한계에 대해 생각해 보려 합니다. 타인을 위한 헌신이 때로는 그 사람에게 독이 될 수 있음을 깨닫는 이 이야기를 통해 균형 잡힌 관계와 적절한 희생의 중요성을 배워보겠습니다. 김 씨는 60대 초반의 가정주부로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젊은 시절 결혼하자마자 가정의 중심을 잡기 위해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하고 남편과 자녀들이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가족이 우선이었고 자신의 욕구나 건강은 뒷전으로 미뤄두었죠. 일상 속에서 아침 일찍 일어나 남편과 자녀의 식사를 준비하고 집안일을 도맡아 하며 가족을 위한 일을 하는 것이 김 씨의 하루 일과였습니다. 그런 희생과 헌신이 김 씨에게는 당연한 의무였고 그는 이를 행복이라 믿으며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해왔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김 씨의 역할은 더욱 커졌습니다. 자녀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잡무를 도맡아 하며 자녀들이 원하는 학원이나 동아리 활동에도 아낌없이 지원했습니다. 자녀들이 공부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집안의 정리와 청소는 물론 자녀들의 공부 환경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김 씨의 일상이었고 그는 이에 대한 보람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보람은 점점 책임으로 그리고 책임은 점차 부담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 집을 떠나고 남편 역시 직장에서 승진의 자리를 잡으면서 김 씨는 스스로 여유가 생길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와 달리 남편과 자녀들은 김 씨의 헌신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집을 떠난 후에도 주말마다 집에 오면 김 씨에게 청소와 식사를 요구했고 남편은 퇴근 후에도 집안일에 대해 김 씨가 알아서 하리라 믿으며 무관심하게 지냈습니다. 어느 날 김 씨가 몸살로 고생하며 누워있을 때조차 가족들은 그의 상태를 크게 신경 쓰지 않았고 오히려 그가 챙겨야 할 집안일과 일정을 그에게 떠넘겼습니다. 김 씨는 지친 몸을 이끌고 하루하루를 버텼지만 결국 병세가 악화되면서 입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병실에 누워있던 김 씨는 그동안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깊은 상실감과 허탈함을 느꼈습니다. 나는 이토록 가족을 위해 희생했는데 왜 정작 나의 건강과 행복에는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걸까? 라는 의문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온 힘을 다해 모든 것을 내어준 결과가 가족의 무관심과 감사하지 않는 태도로 돌아왔다는 사실에 김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무엇이든 아낌없이 주는 것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로 인해 자신마저 잃어버린 듯한 기분에 휩싸였죠. 입원한 지 며칠 후 김 씨는 가족들과 솔직한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그동안 느꼈던 감정과 고통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자신의 건강과 행복도 가족만큼 소중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 씨는 가족들에게 자신의 희생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며 앞으로는 가족 간의 의무를 함께 나누어 가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의 경계를 분명히 정하고 자신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기로 다짐했습니다. 김 씨는 이후 가족과의 관계에서 스스로 지칠 때까지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며 균형 있게 주고받는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다산 정약용은 주되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선을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타인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은 순간적으로 보람을 느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은 상대방에게 의존을 길러줄 수 있습니다. 지나친 희생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것을 당연히 여기게 만들며 나아가 감사함을 잃게 만듭니다. 진정한 사랑과 헌신은 나의 가치를 지키면서도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을 때 의미를 가집니다. 김 씨의 이야기처럼 과도한 희생이 결국엔 자신을 지치게 하고 타인에게 감사나 존중이 아닌 의존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주고받음은 균형이 필요하며 한쪽의 일방적인 헌신은 언젠가 그 관계의 부담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희생에도 한계가 필요하며 그것이 나를 보호하고 타인과의 건강한 관계를 이어나가는 기초가 됩니다. 타인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기 전에 우리는 스스로를 존중하고 자신의 삶을 지키며 서로의 경계를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보호하며 타인에게 적절한 도움을 주는 관계가 진정한 신뢰와 존중을 기반으로 성장합니다. 다산 정약용의 가르침은 우리가 관계에서 균형을 찾고 나 자신도 소중히 여길 때 비로소 건강하고 진정성 있는 관계가 형성된다는 진리를 일깨워 줍니다. 7번째는 주체적인 삶을 살아라 입니다. 조선시대의 대사상가 다산 정약용은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남이 아닌 자신의 길을 가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타인의 기대나 사회적 기준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맞는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했습니다. 특히 인생의 중후반에 접어들수록 타인의 눈치를 보고 맞추기보다는 나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군가의 기대에 맞춰 살다 보면 정작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놓치기 쉽고 남은 인생이 주는 소중한 기회를 스스로에게 허락하지 못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장년층이 된 지금 우리는 오랜 시간 가족이나 사회에 책임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진정한 나의 모습과 내가 꿈꿔온 삶을 찾아 나설 때입니다. 이번 사연에서는 부모의 기대에 맞추어 평생을 살아왔지만 뒤늦게 자신의 길을 찾고자 한 50대 후반 박 씨의 이야기를 통해 주체적인 삶을 되찾는 용기의 중요성을 생각해 보려 합니다. 박 씨는 58세의 중년 남성으로 남들이 보기에는 안정적인 직업과 성실한 생활을 해온 사람이었습니다. 박 씨의 삶은 부모님의 강한 기대와 바람 속에서 형성되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박 씨가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기 원했으며 이를 위해 좋은 직장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박 씨는 공부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했고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박 씨는 부모님이 원한 대로 명문대학에 진학해 졸업 후 곧바로 안정적인 직장에 취업했으며 매년 성실히 일에 승진하며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박 씨는 자신에게 깊은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출근하는 것이 마치 반복되는 의무처럼 여겨졌고 출근길에 오른 그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삶은 겉으로 보기엔 부족함이 없어 보였지만 정작 박 씨 자신에게는 진정한 만족이나 기쁨이 없는 하루하루가 이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 그는 부모님이 인정해주는 안정된 삶을 사는 것이 맞다고 믿었지만 50대 후반에 들어선 지금 그는 자신의 내면에서 깊은 갈등과 후회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예기치 않은 인사 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성실히 일해왔던 박 씨였지만 이번 인사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자리에 배치되었고 그 일은 그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부모님의 기대에 따라 선택한 직업이었고 그의 인생에 많은 시간을 바쳐온 자리였지만 정작 그에게 돌아온 것은 만족도 보람도 아닌 무력감이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박 씨는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게 되었고 마음속 깊이 남아있던 질문이 다시금 떠올랐습니다. 과연 지금의 이 길이 내가 진정으로 원했던 삶이었을까? 그 후로 박 씨는 오랜 시간 자신을 돌아보며 깊이 고민한 끝에 용기를 내어 부모님과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는 부모님께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 오랜 시간 동안 억눌려왔던 자신의 소망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제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찾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며 지금이라도 남은 시간을 자신의 꿈을 위해 살고 싶다는 결심을 전했습니다. 부모님은 당황했지만 박 씨의 결심을 알게 되자 그의 진심을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박 씨는 자신이 정말 하고 싶었던 분야로 전향하기 위해 작은 사업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의 규모는 크지 않았고
처음부터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되지도 않았지만 자신의 선택으로 첫발을 내디딘 삶은 그에게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박 씨는 매일 자신의 목표를 향해 작은 도전을 이어가며 새로운 성취를 느꼈습니다. 오랜 세월 남의 기대에 맞춰 살아왔던 그였지만 이제는 자신의 선택으로 이루어가는 하루하루가 주는 기쁨과 만족이 그의 마음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남은 인생에서 그의 진정한 가치를 실현해 가는 과정을 통해 박 씨는 비로소 자신만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다산 정약용은 주체적으로 자신의 길을 선택해야 비로소 진정한 존중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며 사는 것은 안정감을 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기 자신을 잃고 삶의 본질적인 행복을 놓치게 되기 쉽습니다. 특히 중장년층이 되었을 때 우리는 타인의 기준에 맞추어 살아온 세월이 주는 공허함과 마주하게 될 수 있습니다. 남의 기대에 맞춘 삶을 떠나 자기 주도적으로 사는 용기를 갖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 용기 없이는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온전히 느끼기 어렵습니다. 박 씨의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진정한 만족과 행복은 오직 스스로 선택한 길을 걸어갈 때 비로소 느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체적인 결정을 내리고 타인의 기대를 내려놓을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주체적인 삶은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내 인생을 존중하고 만족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비록 그 과정이 어렵고 불안할 수 있지만 자신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깊이와 가치를 느낄 수 있습니다. 8번째는 진실을 추구하되 타협하지 마라 입니다. 다산 정약용은 평생 진실과 강직함을 추구하며 진실을 바탕으로 한 강직함을 매우 중요시했습니다. 그는 진실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은 결코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실이란 순간의 편의를 위해 타협할 수 있는 가벼운 것이 아니며 흔들림 없는 선택이야말로 사람으로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이 그의 철학이었습니다. 사람은 종종 관계의 안정을 위해 진실을 외면하거나 눈앞의 편의를 위해 타협을 택하게 됩니다. 특히 사회생활에서는 서로의 갈등을 피하고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기 위해 가볍게 진실을 무시하거나 때로는 자신의 생각을 숨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타협은 당장에는 관계를 평온하게 만들 수 있지만 결국 진실을 외면한 결과는 나와 상대 모두에게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에서는 타협을 선택했던 윤 씨가 뒤늦게 큰 후회를 하게 되는 과정을 통해 진실을 끝까지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되새겨 보려 합니다. 윤 씨는 50대 초반의 남성으로 평생을 한 직장에서 성실히 근무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았고 상사들에게도 신뢰를 얻고 있었습니다. 윤 씨의 경력은 회사의 누구보다도 탄탄했고 수십 년간 일해온 회사에서 안정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윤 씨는 회사 내에서 매우 중요한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지명되었습니다. 프로젝트의 방향과 진행 여부는 회사의 미래에 큰 영향을 줄 것이었고 이를 이끌어야 하는 윤 씨의 어깨에는 막중한 책임이 놓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는 기대와 긴장이 섞여 있었지만 프로젝트가 점차 구체화되면서 윤 씨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회사가 새로 도입한 정책 중 일부가 직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었고 윤 씨는 이러한 상황을 눈앞에 두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상사와의 관계를 고려해야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팀원들과 회사의 미래를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는 상사에게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정책을 조정해 달라고 건의하고 싶었지만 상사는 윤 씨에게 신경 쓰지 말고 지시를 따르라 며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윤 씨는 계속해서 갈등에 휩싸였지만 결국 상사의 의견을 거스를 수 없다는 생각에 아무런 의견도 내지 않은 채 묵묵히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동료들은 불만을 털어놓았고 몇몇은 윤 씨에게 고충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윤 씨는 상사의 지시와 자신의 진실 사이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결국 타협을 선택해 버렸습니다. 그는 상사와의 관계를 유지하며 프로젝트가 조용히 마무리되기를 바라며 마음속 진실을 묻어두었습니다. 그 후 프로젝트는 무사히 마무리되었지만 그 대가는 참담했습니다. 윤 씨가 외면했던 문제는 그대로 드러났고 프로젝트로 인해 큰 부담을 겪던 직원들 중 일부는 결국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직원들이 떠나는 모습을 보며 윤 씨는 자신이 진실을 지키지 못한 결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던 선택을 한 것에 대한 자책감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윤 씨는 진실을 외면한 결과가 자신에게도 동료들에게도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는지 깊이 후회했습니다. 그 후 윤 씨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자신의 마음을 더 깊이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회사 생활의 마지막을 소신 있게 마무리하기로 다짐하며 다시는 진실을 외면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 자신의 소신을 밝히고 의견을 개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변화된 태도는 동료들에게도 신뢰를 주었고, 비록 상사와의 관계에서 불편함을 겪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윤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선택한 이후, 그는 비로소 자신의 인생과 양심을 지키며 당당하게 회사를 다닐 수 있었습니다. 다산 정약용은 진실을 끝까지 지키는 자만이 진정으로 자신을 지킬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진실을 추구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당장 눈앞의 이익이나 관계의 평화를 위해 타협하는 것이 더 편하게 보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타협은 결국 깊은 후회를 남기게 되며 나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윤 씨의 이야기처럼 순간의 편안함을 위해 진실을 묻어두고 타협하는 선택은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가치를 훼손하게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진실을 끝까지 지킨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지만 오직 진실만이 우리의 인생과 관계를 올바르게 이끌어 줄 수 있습니다. 진실에 따른 선택이 때로는 고립을 가져올 수도 있고 관계의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 과정에서 스스로에게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진정성 있는 행동과 올바른 판단을 통해 타인에게 신뢰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도 진실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많은 유혹과 갈등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산 정약용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진실을 선택하는 용기와 타협하지 않는 강직함을 갖추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진실은 나를 지켜주는 유일한 자산이자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입니다. 9번째는 때로는 거리두기도 필요하다입니다. 다산 정약용은 지나친 친절과 친밀함은 오히려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인간관계에서 적절한 거리두기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을 담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가까운 관계에서 무조건적인 친절과 깊은 개입은 상대를 도우려는 선의와는 반대로 불편함을 줄 수 있으며 자칫 서로에게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나와 상대방이 서로의 마음을 존중하며 필요한 순간에만 도움을 주고받는 거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오히려 관계를 더 깊고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종종 관계의 가까움을 마치 친밀함의 척도처럼 여기며 상대에게 지나치게 개입하거나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는 행동이 좋은 관계를 만들어준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장기적으로는 상대방의 부담을 높이고 나의 가치를 잃게 만들기도 합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경계를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연에서는 친밀함이 오히려 갈등을 낳고 자신에게 큰 상처를 남긴 최 씨의 이야기를 통해 거리두기의 중요성과 관계의 균형을 배우고자 합니다. 최 씨는 60대 중반의 남성으로 평생을 사람들에게 베풀고 도움을 주며 살아온 성격 덕분에 동네에서 좋은 사람으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이웃의 필요에 귀 기울이며 누군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선뜻 나서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곤 했습니다.
큰일이든 사소한 일이든 상관없이 누군가가 필요한 곳이라면 그의 시간과 에너지를 기꺼이 내어주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믿고 따랐으며 최 씨 역시 자신이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까운 이웃 주민 중 한 명이 급하게 병원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이 이웃은 오랜 시간 동안 최 씨와 함께 교류해왔기에 최 씨는 그가 처한 상황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웃이 절박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에서 흔쾌히 자신의 모아둔 돈을 빌려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이웃은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고 약속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돈은 돌아오지 않았고 그의 태도는 점점 바뀌어 갔습니다. 이웃은 약속을 지키지 않을 뿐 아니라 최 씨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는 불안한 마음에 이웃을 찾아가 상황을 물었지만 이웃은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핑계로 최 씨를 외면했습니다. 최 씨는 점점 관계가 어색해져 갔지만 이를 해결하려고 오히려 더 이웃에게 다가가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는 이웃의 상황을 이해하려 했으며 더욱 도움을 주려 했고 그를 위해 시간과 마음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최 씨의 이러한 접근은 오히려 이웃에게 부담을 주었고 결국 두 사람은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웃은 최 씨의 지나친 관심을 부담스럽게 느끼며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최 씨는 자신의 선의가 왜 이처럼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졌는지 이해할 수 없어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이웃은 아예 최 씨와의 연락을 끊었고 결국 최 씨는 자신이 그동안 무조건적인 친절을 베풀었던 것이 오히려 상대에게 부담을 주고 불편을 초래했음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도움을 주고자 했던 마음이 상대방에게는 지나친 개입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으며 무조건적인 친절이 항상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최 씨는 모든 관계에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상대방의 상황을 넘어선 도움을 주거나 지나치게 개입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후 최 씨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필요할 때만 손을 내밀고 도움을 줄 때도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며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으며 관계는 오히려 더욱 건강하고 편안해졌습니다. 다산 정약용은 지나친 친절은 오히려 상대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고 말하며 관계 속에서의 거리두기를 강조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각자의 마음과 상황을 고려해 적절한 경계와 거리가 필요합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지나치게 개입하지 않으며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해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거나 필요하지 않은 도움은 때로는 오히려 부담이 되며 관계를 해치기도 합니다. 최 씨의 경험처럼 가까운 관계일수록 상대방을 배려하여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리두기는 차갑게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고 독립성을 인정해주는 방식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에게 필요한 순간에 기꺼이 도움을 주되 과도한 개입은 피하는 균형 있는 태도에서 생깁니다. 이러한 태도가 있기에 사람들은 서로에게 불편을 주지 않으면서도 신뢰와 애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 과도한 친절이나 무조건적인 도움은 상대에게 부담이 되기 쉽고 나에게도 불필요한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서로가 편안한 간격을 유지하며 상호 존중할 때 그 관계는 더욱 깊고 지속적인 신뢰를 쌓을 수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의 지혜는 인간관계에서 나를 지키면서도 상대를 배려하는 법을 일깨워주며 균형 잡힌 거리를 유지할 때 비로소 서로에게 편안하고 든든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중요한 진리를 전해줍니다. 오늘 우리는 다산 정약용의 가르침을 통해 좋은 사람으로 남되 쉬운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법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는 종종 타인에게 아낌없이 베풀고 주변의 기대에 부응하려 하며 친절을 베풀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과도한 희생으로 인해 이용당하거나 상처받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다산정약용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기 존중을 잃지 않고 지혜롭게 거리를 유지하며 진실하고 주체적인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좋은 사람이 되는 길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좋은 사람은 타인에게 베풀되 자신의 가치를 지키며 진실을 굽히지 않고 자신을 위한 건강한 경계를 지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가 결국 타인에게 존경받고 진정한 관계를 이어가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삶 속에서 다산의 지혜를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좋은 사람이 되려는 노력이 결국 나를 지키고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방향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부디 다산의 지혜로부터 얻은 깨달음이 여러분의 인생에 큰 힘이 되길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마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며 다음에 또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소중한 구독자 여러분들의 찬란하게 빛나는 인생 이막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